자기도 타고나야 되고요.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요. 노력도 해야 됩니다. 환경도 조성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이 되게 자기 노력만으로 성취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 탓이다가 아니라 주변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게 내 노력과 잘 시너지가 났구나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목표의식이라든지 승부욕, 과제 집착력, 수용성, 경쟁심, 승부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공부라는 게 사실 되게 지난하고 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공부라는 거는 공부라기보다는 수험생의 역할이 더 크니까 참고 인내하고 외우고 문제 풀고 받아들이고 암기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맞춰야 되죠. 내 생각, 나의 주장 뭐 이런 거 없죠. 그런 환경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려면 어찌 보면은 심리적인 타협, 정답이 제공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수용한다라는 타협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세대 아이들이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기 싫은 거에 대한 인내심. 외워야 된다? 진짜 많은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싫어하죠. 끝까지 손으로 계산 과정을 써야 된다? 싫어하죠. 손으로 쓰면서 영어 단어 외운다? 싫어하죠. 어려운 책을 도전하면서 읽어봐야 된다? 싫어하죠. 그걸 싫어하지 않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인내심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다 합이 맞았을 때 완성체가 나오는데 그런 확률은 예나 지금이나 한 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도 결국엔 그런 많은 무수한 유혹 환경에 다 떨려 나가고 또 이렇게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많이 모자라서 사실은 사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썼으면 그런 코어에 해당되는 학생 수가 늘어났어야 정상이잖아요.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라는 것도 어찌 보면 청소년기에 본인의 삶에 대한 태도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부모도 공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군지도 아니야. 네. 그런데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입시에서 수험생으로 성공시키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일단 확률적으로 낮은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갑툭튀, 돌연변이 내지는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심지가 굳은 친구라면 저는 평범한 재능으로도 부모가 공부 안 했더라도 이게 우리가 무슨 오펜하이머나 오펜하이머나 누군가요? 폰 노이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부해서 그 경쟁 속에 대학 진학 정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설사 모자란다 하더라도 심지가 정말 굳으면 전 충분히 입시 정도에서의 퍼포먼스는 낼 수 있다. 그 이후에 정말 뭔가 연구 개발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뭔가를 만드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입시에서만큼은 여전히 개천용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찌 보면 그 개천에 사는 친구들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야, 우린 불가능해 하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닐지. 지방 가면 정말 선배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수능 정시는 안 돼. 그냥 내신 보고 수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설득을. 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한테 패배주의를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온라인에 1타 강사들 수업이 다 있는데, EBS에 그 좋은 수업이 있는데, 그걸 팽개치고 나는 수능 정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선배들부터 주입하는 거는 저는 정말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지방은 정시는 안 된다? 아니요. 저는 지방은 오히려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안 되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물론 그냥 진짜 다 떠먹여다 주는 아이들에 비하면 불편감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범하신 분들부터 본인들이 공부 많이 한 분들까지 정말 다양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녀의 관계가 좋아요. 자녀의 관계가 좋아. 왜냐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관계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건지 공부를 잘해서 관계가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종단 연구를 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관계가 좋다라는 물리적인 팩트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부모님과 소통도 잘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얘기했을 때 수용성도 좋고 아이가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또 경청해 주시고 이런 관계가 좋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잘하는 집 아이들로부터 공통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부하 직원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일을 메이드 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어야 일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저 팀장님하고 이랬다가 이번 또 팀 프로젝트 이거 고생하겠는데 라든지 쟤한테 일을 맡기면은 좀 불안해 라는 느낌을 준다면은 사실 일이 잘 안 되겠죠. 이 부모 자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은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도 1000만 원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아. 뭔가 투자만 해주면 쏙쏙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라는 믿음이 있고, 자녀도 우리 엄마는 나를 믿어주고 내가 설사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조금 매너리즘 혹은 슬럼프에 빠져도 지지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죠. 네, 그게 아마 저는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저도 참 요새 계속 의구심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갖게 되는데, 초등 중등 때는요 지능이 학업 퍼포먼스, 학업 성취를 이루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으니까는 학업 성취도 세구나, 지능이 평범하니까 학업 성취에 조금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그 결련성의 비율이 제 느낌상 체감상 한 80%는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오히려 고등학교 때 그 난이도 있는 공부를 할 때 머리가 더 많이 작용할 것 같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고등학생이 되니까 지능이 평범한데도 실증적인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탁월한 친구, 그런 예외적인 친구들이 더 많더라. 물론 지능이 압도적이고 공부도 정말 말도 못하게 하는 그 아이들 용어로 괴수,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뭐 며칠 공부 안 했는데 뭐 전교권 하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지능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는 학생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게 지금까지의 제 경험입니다. 노력의 값어치가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수학적인 감이 뛰어난 아이라야 선행을 해야 된다가 저는 정확한 팩트예요. 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평범한 수감을 지닌 친구도 같이 똑같은 선행을 하려다가 좀 실패하는 경험을 많이 하죠. 이게 저는 기본적이라고 보고요. 또 환경적으로 선행을 조장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두 가지 방향성이에요. 첫 번째는 과거 영재고라든지 1급 자사고를 지망하는 아이들 그룹이 자꾸 선행학습을 많이 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빨리 경시대에 보고 그 많은 고등학교에 가면은 거의 대학 수준을 공부하니 그 전에 고등학교 이하의 수준들을 다 공부해오기를 요구받거든요. 그거를 미리 해내려면은 진짜 꼬꼬마 때부터 안 하고서는 도저히 물리적인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 그 경쟁 속에서 선행이 당연시 되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고등학교를 갔을 때 고1 때는 그나마 진도가 천천히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과 과정이 첫 3분의 1에서는 부들부들하게 해줘요. 중학교도 1학년 때는 중학교가 아닙니다. 사실 그쵸, 봐주는 거죠. 네. 그래서 고1은 사실 고등학교 아니에요. 중학교 4학년입니다. 고2 한번 가보십시오. 수학과학이 엄청난 스피드로 엄청난 양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그거를 선행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가가지고 한 번에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폰 노이만이죠. 오펜하이머인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왜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3학년 때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고2 때, 고1 때 그 내신을 따려면 미리 해놓지 않고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그걸 다 해낸다? 천재죠, 천재.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도 선행을 조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가 큰 문제죠. 학군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 2년 정도 선행하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그러니까 1, 2년도 안 하면 예의가 없는 학생의 수준이에요. 학군지에서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의 고등선행 시작하는 게 빠른 그룹의 중간값. 그리고 이과를 타고 싶은 학생의 막차는 6학년 말에 고등선행 시작. 그리고 진짜 빨리빨리 하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고등선행 시작. 진짜 말도 안 되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소설 같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등선행 시작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아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4학년 때 중등수학, 5학년 때 고등수학, 6학년 때 뭐 경시대회, 요런 정도 트랙으로 타는 게 평균적으로 빠른 아이들, 그 이과성 센 아이들의 기본 트랙이고, 대한민국 남한반도 전체를 가지고 표준을 잡자면 그래도 중2 말에는 고등선행 시작을 해야지 뭘 선행이라는 단어에 맞는 뭐라도 하고 갈 수 있다가 이제 중2 말에 고등선행 시작이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죠. 이유는 첫 번째,
사춘기 계곡에서 호우적 이거는 엄마들이 특히 첫째나 하나만 외동만 키울 때는 전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변수예요.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부모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설득해야 공부할 수 있는 시점이 도달한 거죠. 그때 공부에 대한 이유나 목적성,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건 큰 필요성은 없지만 닥치고 그냥 하라니까 한다라는 마인드라도 있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 재미없다, 하기 싫다, 이걸 왜 해야 되냐 이런 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어려서부터 시키니까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있죠. 자녀는 정서성이 세고 부모의 지지, 격려를 받아야 되는 스타일인데 부모는 그냥 목표를 제시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엄마 무서우니까 하지만 나이 들면은 이제 그동안 쌓인 우화, 그렇죠? 부모로 지지받지 못한 경험들이 결국에는 또 공부에 대한 반감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는 게 릴스, 쇼츠, 유튜브, 그다음에 게임 이런 것들이 또 기름을 붓죠. 그래서 공부보다 재밌는 것들이 너무 늘어나고 거기에 노출을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막상 어려서부터 시키면은 다 잘 돼가지고 엄마가 계획 짜놓은 대로 갈 것 같지만 거기서 이탈됐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들도 상당히 많다.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 부모님의 성격에 많이 달렸죠. 그래서 부모님의 성격이 뭐 좀 느긋하고 너그럽고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가 있는 부모님이면 거기서 이제 참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관찰하고 한 발짝 물러나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성급하고 조급하고 목표지향적이고 뭔가 딱딱딱딱 만들어내야만 되고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면 사춘기니까 놔둔다가 되게 힘들어요. 결국에는 부모님이 화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로.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기는 거는 자녀예요. 부모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잘 통과하고 지혜롭게 통과하고 나면 다시 또 아이들이 심기일전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실에서 당사자가 되면 만만한 얘기는 아닙니다.